선행 교육을 유발하는 사교육과 학교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이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명진 박사님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공교육 정상화법은 무엇인가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고요. 그동안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2019년 3월에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학생의 창의력을 개발하거나 인성의 함량을 포함한 전인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법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적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되어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법이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육 지킴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인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행교육은 교육 관련 기관, 그러니까 학교 같은 곳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과정 편성하고 제공하는 교육 일반 전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스스로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하면 선행교육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고요.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교육 관련 기관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그런 기관을 말하고 있지요.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모두 규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은 규제하고 있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학습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해당될까요? 선행교육은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이 입학 이후에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학교 시험이나 교내 대회, 그리고 각종 무슨 평가에 있어서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에서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평가를 한다라고 한 경우가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되겠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이런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 공교육 정상화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공교육 정상화법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상급 학교, 공정한 입학 전형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아주 충실한 학교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네.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이 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은 안 되고 학교에서의 수업 활동만으로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업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에서만 학교 시험을 출제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시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시험 외에도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내용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 예정 학생들 대상으로 반편성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급 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입학 전형은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으로 활용되는 예컨대 특성화 중학교라든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입학 이전 학교급에서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입학 전형 시험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입학 시험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학별 고사의 경우에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도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교육 정상화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살피고 있고요. 선행교육 방지 대책들을 세워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기관들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학교나 대학의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요. 조금 상황이 중한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나 학급, 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와 같은 행재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볼까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의 기준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선행의 기준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선행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선행의 의미는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공교육 정상화법에 근거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원들은 먼저 학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있는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장학지도나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선행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연수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회를 열어서 설명하거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가셔서 학부모님들의 또 경우에도 학교에 직접 가셔서 각종 교육활동 정보를 공유하신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학교가 그것을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또 학습상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학교가 기회를 준다든가 진로 진학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에 또 많이 열리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들이 입학 전형에 반영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을 할 때 법에 제시된 입학 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라든가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성적 등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페이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는 브로셔를 보시고 개요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Q&A를 담고 있는 매뉴얼북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궁금증은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학부모의 책무를 정하고 있어요. 각종 학부모 참여 행사 수업 공개, 학부모 회의,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는 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또 자녀가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이 학부모의 책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또 이 법이 잘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이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학생과 교사만큼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